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해줘 스탁 유미라입니다. 하루 쉬고 돌아온 목요일입니다. 어제 투표는 잘 하셨을지 또 원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셨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시장의 관심 역시 총선 테마주와 남북 경협주에 좀 관심이 쏠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장 초반에 반짝한 뒤 이후에는 글로벌 이슈에 좀 지수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과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약세로 출발을 했다가 장중에 좀 낙폭을 줄여가면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오락과 문화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2%대 넘게 올랐는데요. 자, 지수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감 상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1857.07에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2.15% 오르면서 623.43에 마감했는데요. 자, 일단 오늘보다는 좀 내일이 더 기대되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어떤 업종과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지 전략 잘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저희 구해줘 스탁 유튜브로 동시 진행되고 있죠. 유튜브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기와 또 방송 다시 보기 그리고 앵커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전문가들이 우리를 구해주러 출동을 하셨을까요?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큰 변수가 하나 지나가고 또 시장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전문가들 더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강현재, 강호진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채워나가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 사연 만나보고 또 알맞은 종목들 구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께서 저에게 먼저 사연을 좀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먼저 문자 참여 방법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업종과 테마 좋아하시고 또 어떤 섹터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또 투자금은 얼마나 되시는지 투자하시는 기간은 얼마나 보고 계시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남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죠.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바로 보입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으로 넘어오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어떤 업종과 테마 좋아하시는지 또 그전에는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으셨는지 남겨봐 주셔도 좋고요. 또 투자하시는 기간 장기로 보시는지 또 단기로 짧게 보시는지
이렇게 꼼꼼하게 남겨봐 주시면 저희가 더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와 직접 소통하는 공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넘어가서 쭉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 내려가 보시면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보이시죠?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에게 전략 상담도 받아보시고 또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꼼꼼하게 얘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와의 소통창 굉장히 다양하고요.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들고 저에게 사연 많이 남겨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연들 만나보기 전에요. 오늘장 흐름 정리 먼저 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정리 해볼 텐데요. 먼저 강현재 전문가와 코스피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코스피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어요. 오늘장 흐름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간에 외국인 수급을 좀 기점으로 두고 어느 정도 온도차가 있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만 저는 오늘장 한마디 1세대 아이돌 그룹이 불렀던 노래이기도 한데 촛불 하나라는 그 제목을 좀 인용을 해서 오늘장 한마디 촛불 하나라는 표현을 드리면서 시장 브리핑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강호진 전문가님께서 이제 이어서 설명을 잘 해주실 거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한 것만 좀 말씀을 들어본다면, 아직은 코로나19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종목들의 흐름을 좀 보시면 서서히 코로나19 이전에 전통적인 강세를 좀 보여왔었던 주력주 종목들, 그러니까 뭐 5G나 2차 전지 같은 그런 기존 방송에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테크, 기술주 관련주들의 위주의 강세가 조금 점차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역시 뭐 코로나19 이전에 강세를 보여왔던 2차 전지주들의 어떤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코스피 시장을 좀 이끌었던 그런 시장이었고, 그 밖에도 이제 추가된 것이 중국이 이제 소재가 되면서 중국 관련주들, 그러니까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좀 흐름도 좀 눈에 띄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뭐 이 부분은 사실 현재 이제 중국 역시 시장이 좀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고, 경기 침체 역시 이제 경기 활성화 대책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일정 예정이라던가 뭐 한국 드라마 편성표가 다시 복귀됐다라는 뭐 그런 이슈들이 좀 이제 보여지면서 이런 부분들로 이런 좋은 흐름들도 이제 보여지는 현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렇게 이제 그 시장이 코로나19를 기준으로 좀 본다면 이전의 종목들이 이제는 점차 그 코로나 이전의 종목들이 이제는 점차 그 강세를 좀 보여주겠다라는 부분이 좀 확연히 보여지는 그런 시장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희망적인 부분을 좀 삼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촛불 하나라는 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이제 외국인 수급을 두고 양시장 간의 온도차가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드렸는데, 뭐 사실 지금 현물 시장에서는 올해만 하더라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 한 23조 원 가까운 매도를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반면에 정작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그 3조 가까운 그런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다라기보다는 지난달쯤에 시행이 되기 시작했던 우리 시장의 공매도가 좀 금지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부담을 느끼면서 현물 시장의 매도가 좀 보여지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PER 같은 경우 10배 수준으로 최근 한 5년간의 그 코스피 평균 수치를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사실 공매도 이슈가 좀 소멸이 되면서 지금 떠나가고 있는 외국인들이 다시 좀 수급을 좀 본격화 좀 보여주고, 또 현재 우리 그 증권 시장에 이제 투자 대금으로 좀 보유가 되고 있는 뭐 43조 4조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런 증권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좀 다시 그 증시로 좀 들어오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부분들이 유동성 자금들이 풀렸던 정부 정책 사안으로 좀 증시 안정화 자금이 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 보신다면 충분히 우리 시장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 뭐 개인이 좀 장중에도 지속적으로 좀 매수폭을 확대를 하면서 결국 3,900억 정도가 넘는 그런 매수세를 좀 보여왔고,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를 좀 확대를 하다가 장 후반에 매도폭을 좀 확대를 하면서 5,700억 정도 매도를 좀 보이긴 했지만, 다행히도 금융투자가 이제 매도폭을 좀 완화를 시켰고, 또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매도세에서 이제 매수세로 전환을 시키면서 기관계 종합적으로 1,350억 가량 정도를 이제 매수세를 나타내면서 상한가, 하한가 보였던 종목 없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마감되었습니다.
자,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이 촛불 하나 가사 다들 아시죠? 좀 지치고 힘들 때는 이렇게 저희한테 좀 기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촛불 하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코스피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강호진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코스닥은 그래도 오늘 2%대가량 올라줬는데 코스닥 아직도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갈피를 좀 잡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코스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제 오늘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과 오늘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수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전약 후강 장세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장 초반 뭐 한 9시 반 정도까지는 한 번에 뭐 눌림이 좀 있었으나 곧바로 회복을 좀 보였고 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좀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 같은 경우에는 기관마저도 순매수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상승에 힘을 좀 실어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개인 위주로 끌어왔었던 이 지수가 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오늘 시장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물론 정책 관련주 그리고 뭐 대북 관련주들 아무래도 총선 이후다 보니까 해당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보다 강한 흐름이 좀 나와줬었는데,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것은 해당 뭐 테마나 해당 섹터만 올랐었던 게 아니라 오늘 수급이 좀 전반적으로 분산이 되면서 다 같이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게 조금 좋게 볼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뭐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이미 지금 600선을 회복을 시킨 이후에 지난 월요일 날 뭐 조정이 좀 보여주면서 600선을 이탈하는 듯 했으나 곧바로 다시 회복을 좀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오늘 추가적으로 2%의 상승을 좀 보이게 되면서 단기 고점을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고점을 외국인이 수급 주체로 만들어지면서 돌파했다는 거,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이런 뭐 특정 섹터로 쏠리는 게 아니라 좀 분산이 되었었기 때문에 기존에 좀 많이 눌렸었던 종목들도 이제는 좀 올라올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강호진 전문가와 코스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단기 고점을 좀 돌파를 했고 또 외국인이 주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좀 눌려 있었던 종목들이 오를 수도 있겠다라고 살펴봐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봐주신 것 같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감된 오늘장 정리해 봤고요. 이제 구해줘 스탁의 본론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매일 밤 11시 이 시간 여러분들 계속해서 열심히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전문가 오늘도 역시나 성공 사례 들고 와주셨는데요. 성공 사례 먼저 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공 사례 사연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성공 사례 주인공 4월 8일 날 이성수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네요. 전문가님들 매번 시청 잘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찝어주신 종목들 진짜 다 대박이던데요. 주변에 방송 보라고 추천하고 다녀요. 웬만한 섹터들은 다 추천을 해주셔서 인공지능이나 AI 쪽으로 추천해 주실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하고 저에게 사연 남겨주셨었죠. 자, 남들과는 조금 다른 전략을 저에게 요청을 주셨는데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 강현재 전문가가 JLK로 종목 구해주셨네요. 매수가가 5,640원, 최고가가 6,880원 달성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21.99%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LK 한 주 만에 이렇게 구해드린 성적이네요. 바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굉장히 축하드린다는 말씀 또 드리면서 한 주 만에 이렇게 또 구조 성공이십니다. 어떻게 좀 지금부터는 살펴보면 좋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죠. 사연 내용에서 이제 AI 쪽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AI 관련주에서는 우리 증시에도 많은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는 코로나 이슈가 좀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코로나 이슈를 조금 접목을 해서 AI 관련주 쪽으로 해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목표가를 달성하였고 그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진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저도 굉장히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다 보면 우선은 일단 목표가는 달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현금화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19 이슈가 많이 좀 사그라들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일단 현금화 전략을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6,025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눌림목이 발생을 했을 때 재진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JLK 좀 다시 한번 가격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일단은 목표가를 좀 도달을 빠르게 했기 때문에 현금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현금 꼭 챙기시길 바라겠고 이제 다음에 좀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재진입을 노려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강호진 전문가의 성공 사례도 궁금한데요. 먼저 어떤 사연이었을지 사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4월 1일 날 정영진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네요. 실적은 좋은데 비교적 빠르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현금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빠르게 승부 볼 수 있는 종목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들은 방송 보면서 덕분에 수익 많이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수익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라고 저에게 사연 보내주셨었죠. 자, 강호진 전문가 어떻게 구해주셨을까요? KINX로 종목 구해주셨고요. 매수가는 53,300원, 최고가가 68,000원 달성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35.19%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도 정말 놀라운 수익률인데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도 또 지난주보다 훨씬 더 큰 수익률로 이렇게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볼 때마다 놀라는 게 이런 수익이 어떻게 나오나 싶을 정도예요. 전문가님, 일단은 또 KINX 다시 한번 가격 전략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오늘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이 클라우드나 뭐 데이터와 관련된 뭐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업들이 뭐 같이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기업 실적도 굉장히 뭐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도 신성장 동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안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뭐 차트 흐름 봤을 때 제가 지난주에 이 KINX라는 기업을 AS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그때 잡아드렸었던 가격대가 56,000원의 1차를 한번 잡아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눌림이 나오면은 재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이제 10일 이평선, 단기 이평선 터치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오늘 뭐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전 거래일 대비해서 185% 정도로 거래량도 더 많이 실렸기 때문에 지금 최근 뭐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추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목표가를 잡자면은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 부근인 대략적으로 한 69,500원 정도로 한번 잡아보실 수가 있겠고 만약에 지지선 최고 익절 라인을 좀 잡자면은 62,500원 정도로 직전 기준봉 고가 부근으로 잡고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62,000원 라인, 익절 라인 잡아주셨고 이후에 계속해서 좀 살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잘 참고해보시고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두 분 다 정말 만족스러운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 너무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요. 고민하고 주저할 시간에 지금 바로 핸드폰 들고 저희에게 사연 남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성공 사례의 주인공 바로 당신입니다. 자,
자, 이 두 분의 성공 사례 보니까 정말 사연 보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시죠? 사연 어떻게 보내면 될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 보내시는 방법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앞서 보신 사연들처럼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으신지, 또 내가 집중하고 있는 업종과 또 섹터는 어떤 업종인지 이렇게 꼼꼼하게 남겨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넘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고 홈페이지 넘어와 보시면 저희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있습니다. 바로 클릭하고 넘어오시면 게시판으로 넘어오실 수 있고요. 어떤 고민과 사연 있으신지, 또 어떤 업종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투자금은 얼마나 보고 계시고 투자하시는 기간은 얼마나 보고 계시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남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저희 노란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클릭하셔서 이 든든하고 멋진 전문가들과 또 친구 맺어 놓으시고 또 전략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연 지금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들 또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오늘 또 챙겨봐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용기 내셔서 저에게 사연 한번 보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미 사연들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처음 만나볼 사연은요. 구성훈님께서 남겨주신 게시판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중장기로 길게 봤을 때 어떤 게 좋을까 생각해 보다가 5G랑 2차 전지가 생각이 나던데 5G는 많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2차 전지 계속 모아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있을까요? 하고 저에게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구성훈 시청자님의 사연 화면으로 먼저 정리 도와드릴게요. 일단은 5G, 2차 전지 둘 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드렸던 또 업종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2차 전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으신 것 같기는 해요. 자, 강호진 전문가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은 왠지 글을 좀 보면은 조금 더 2차 전지에 집중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좀 관련해서 좋은 종목 하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를 얘기하기 전에 물론 이 테슬라를 기본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테슬라의 주가가 좀 급등이 나오게 되고 또 저점 대비해서 한 100%가량이 지금 오른 상태인데, 지금 그렇게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주가도 같이 뒤따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들려온 소식을 보면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5월부터는 이제 배터리 데이라고 해서 새로운 뭔가 계획을 짜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면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실려졌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좀 대장격으로 움직임을 보였었던 이 에코프로 BM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삼성 SDI와 함께 좀 합작 법인을 좀 설립을 했고, 또 앞으로도 추가적인 증설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밝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가져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롭게 증설을 했고 또 대형 업체와 투자를 같이 진행을 함으로써 앞으로도 좀 보다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과거 주가를 봤을 때 이 합작법인 설립 이슈와 함께 엄청난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알려진 기업 그리고 좀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던 기업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 BM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만약에 이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전기차에 대한 좀 우려감이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하반기에 안정화가 될 시에는 좀 더 폭발적인 상승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
BM이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와봤고 추가적으로는 수급가 그리고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계속적으로 눌려왔지만 이제는 좀 더 상승으로 좀 전환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관련해서 이 전기차 전반적인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고, 일단 오늘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거의 7% 정도의 상승을 보이면서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단기 저항선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아까 보신 대로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주체가 되어지고 있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지난 한 4월 초부터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 이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보조 지표를 보더라도 이제 상승 시그널이 좀 발생을 했고 좀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기술적인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일단 직전 고점 부근인 81,000원 정도로 목표가 잡아두시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 구간이었던 68,000원 정도로 짧게 한번 잡아두시고, 왜냐면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좀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 좀 감안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주신 것처럼 좀 테슬라가 오르면서 관련 업종이 2차 전지와 또 이렇게 전기차 업종이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좀 강세를 보였었죠. 그중에서도 강호진 전문가는 에코프로 BM으로 종목 구해해 주셨습니다. 일단 차트도 우상향하고 있고 실적 성장도 좀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하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목표가는 81,000원, 손절가는 68,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구해달라는 시청자님의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사연도 빠르게 화면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이수미님께서 오늘 남겨주신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손실만 보던 저였는데 유능하신 전문가님들 덕에 요즘 아주 역전 중입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어제 뉴스를 찾아보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조 달러 인프라 투자 부양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관련해서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이번에도 콕 집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이수미 시청자님의 사연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시장의 단골 손님이기도 하시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지, 또 관련해서 투자와 좀 관련해서 엮어서 볼 수 있을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현재 전문가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트럼프가 또 어떤 투자를 추진을 하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 알고 계실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인프라 투자라고 한다면은 산업 전반의 그 기반이 되는 그런 산업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크게는 이제 건설 부분들이 사실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사연에 대해서 좀 제시를 드려볼까 하는 종목이 두산인프라코어라는 종목을 좀 제시 드려볼까 하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두산그룹 계열의 그 국내 최대 종합기계 회사로서 건설기계 그리고 엔진 등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사업 부문으로는 건설기계 부문으로 엔진, 동력 전달 장치, 그다음에 유압 장치 등 다양한 부품의 가공, 조립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엔진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스 발전기용 그리고 가스 발전기용 엔진과 이제 산업용 엔진 등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사업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는 현대건설기계라는 회사와 볼보와 이제 함께해서 삼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업체와의 그 M&A를 좀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두산 밥캣이라고 하는 회사를 또 자회사로 또 최대 주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동사 같은 경우에는 두산그룹 계열사 관계에서 이제 모회사인 그런 두산중공업, 조선중공업의 이제 유동성 위기가 좀 사실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단면적인 부분으로만 본다면 이 두산중공업의 유동성 위기 사태가 이 두산 인프라코어에서도 뭐 재무적인 리스크로 이제 끼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좀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이제 최근 모회사격인 그런 두산중공업의 경우 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이제 1조 원 규모의 그 유동성 자금 대출을 좀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양 은행 자체가 이제 자금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두산그룹 측에다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의 그 자구한 노력을 좀 요구를 하게 되면서 지금의 이 위기를 좀 타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제시를 하고자 하고 있는 그런 요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현재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이 위기를 좀 타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 바로 이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혹시 뭐 화면으로 좀 그 두산중공업, 두산건설의 그 지배구조 개편을 좀 제가 좀 사료로 그 사전에 자료를 보내드린 부분이 있는데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 뭐 일단 화면에서 좀 보시면은 아실 수 있겠지만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두산그룹 밑에 두산중공업이라는 계열사가 있고 여기 화면에는 표시가 되지 않지만 두산중공업과 같은 계열 라인으로 두산건설사가 있습니다. 이 두산중공업 밑에는 지금 제가 소개드리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라는 회사가 있고 그 밑에 이번에 해외 M&A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자회사로 흡수한 두산밥켓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지금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고 이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두산중공업 투자회사와 사업회사 부분으로 법인을 양분화시켜서 밑에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밥켓의 부분을 두산중공업 투자회사 법인으로 이제 계열 분리를 해놓은 그런 작업이 지금 사실상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기 대책 방안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기존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자회사인 두산중공업이 유동성 위기를 좀 겪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사 분할이 되면서 두산인프라코어의 두산중공업 때문에 영향을 끼쳤던 두산인프라코어까지의 그 재무 리스크까지 좀 해소가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좀 기대 수요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앞에서도 이제 사연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그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좀 하겠다라고 밝혔던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시 정책적인 투자 부분에서까지도 수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좀 바로 제시를 드리자면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재 주가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은 된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서 5,500원 목표가로 제시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아서 3,910원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현재 전문가의 이번 종목 두산인프라코어였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2조 달러 인프라 투자 부양책을 꺼냈을 때 건설업종이 좀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셨고 또 지배구조 변화로 인한 수혜까지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이 종목 꺼내주셨습니다. 자, 목표가는 좀 넓게 5,5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3,910원 잡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또 이번 종목도 좋은 수익으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방법 문자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게시판과 노란톡 이용하시는 방법까지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습니다. 바로 들어오셔서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넘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사연 계속해서 남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고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김승훈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테마주 잡기도 힘든 것 같은데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없을까요? 실적이 좋고 또 앞으로도 좋아질 안정적인 기업이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보고 하는데도 쉽지가 않네요. 좋은 거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김승훈 시청자님의 사연 요약해드릴게요.
자, 혼자 이것저것 알아보고 또 애쓰고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저에게 이렇게 도움 요청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잘 보내주셨습니다. 자, 바로 강호진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일단 이분은 좀 안정적인 기업, 또 실적이 좋은 기업 이런 종목으로 좀 원한다고 하시는데 좀 좋은 전략 하나 세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좀 안정적인 기업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런 제조업들보다는 조금 더 다른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자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업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웹캐시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웹캐시라고 하면 아마 경리나라로 좀 유명한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월 회비 그러니까 뭐 사용료 자체도 좀 저렴하고 이제 좀 편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고객이 좀 늘어나고 뭐 해지율은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매월 한 1000여 개의 신규 가입자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이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실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뭐 국내 유일한 그런 뭐 B2B 핀테크 솔루션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인하우스 뱅크, 뭐 브랜치 이런 뭐 서비스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국내 유일 기업이기 때문에 이 핀테크 관련된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연평균 7.5%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포텐셜 커스터머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글로벌 33개국에 407개의 금융기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으로 봤을 때도 좀 안정적인 실적을 꾸준히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 뭐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 실적 상향, 주가 상향 조정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뭐 주가에 대해서 좀 투심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실제 실적이 좀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웹캐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주가 모멘텀 그리고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물 경기가 좀 둔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없는 기업들 꾸준히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런 점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차트 그리고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3월 말부터 해서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코로나19 영향도 없고 실적도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오늘 주가를 좀 살펴보면 다소 아쉬운 건 오늘 좀 상승폭이 적지 않았습니다. 11%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왔었던 이유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고요. 일단은 목표가를 잡자면은 지난 직전 고점 부근인 57,0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저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리고 라운드 가격대인 4만 원 정도로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호진 전문가의 이번 종목 웹캐시였습니다. 대표 서비스인 경리나라가 성장성이 좀 주목이 되고 메이저 매수세,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뭐 11%가량 오르기는 했지만 앞으로 좀 더 오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신다고 하네요. 목표가는 57,000원, 손절가는 4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사연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서 찾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강훈님께서 남겨주신 오늘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주식한 지 얼마 안 돼서 혼자 헤매고 있을 때 이 방송 보고 점점 길을 찾아가는 것 같네요. 너무나 감사한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섹터별로 매매 중에 있는데 중국 소비 관련주 쪽도 관심이 가서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으실런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강훈님의 사연 화면으로 요약 먼저 해드릴게요. 자, 매일 밤 이렇게 함께 하면서 또 길을 찾아가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인기가 정말 좀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해드리고 또 길을 찾아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한데요. 자, 사연 보내주신 것도 정말 감사한데 또 더 잘 구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현재 전문가님과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분도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도 잘 구해드린 것 같은데 좀 직접 또 이렇게 잘 구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키워드 좀 관련해서 주목해볼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쯤에 제가 중국 소비 관련주를 통해서 한 종목 소개를 드린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VTGMP라는 종목이었는데 사실 뭐 했던 종목을 다시 추천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좀 다시 추천을 좀 드려보고자 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사실 중국 소비 관련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화장품 섹터를 좀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고 나온 그 종목은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그 종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사,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사에 대한 그 화장품 제조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기초 화장품과 뭐 색조 화장품 등 약 1,600여 종을 좀 생산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파이프라인 또한 굉장히 좀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화장품 제조만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화장품 업체에 대한 그 제품을 또 생산하고 있는 ODM, OEM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는 이 화장품 산업이라는 게 이제 내수 경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그 내수 산업으로 내수 경기와 민간 소비 지출에 대한 그 추세에 좀 연동을 하면서 경기 순환 주기를 좀 보여줘 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국내 화장품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수출이 좀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글로벌 산업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나아가서 이제 한방과 기능성 화장품 이런 프리미엄 제품군들에 대한 그 비중을 좀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소비가 점차 이제 내수 경기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쪽으로 또 좀 발전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 업계 그 화장품 수출 증가에 따라서 화장품 산업은 현재 어떤 혁신 성장 산업이다라고 이제 이름이 붙을 만큼의 어떤 그런 산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이달 초부터 중국 내에서 화장품과 이제 여행 부분에 있어서 소비가 좀 증가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좀 전해졌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한국 드라마에 대한 앞에서 제가 시황대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드라마에 대한 카테고리가 좀 복원되었다는 그런 소식까지도 좀 전해지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시장 자체에서 오늘장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중국 소비 관련주들 위주들도 좀 많이 좋은 모습이 보였고 또 화장품 관련주들 역시 또 좋은 흐름에 대한 시그널들이 좀 포착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중에서도 이제 어쨌든 테마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화장품 섹터를 소개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실적적인 그런 접근보다는 테마에서도 그래도 이제 또 대장주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종목을 그래도 좀 제시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화면 보시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이미 주가 자체도 코로나 수준 이전의 주가를 좀 훨씬 넘어서는 그런 주가 회복력을 좀 이미 보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도 살짝 보시면은 오늘장 기관에 대한 매수는 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대신에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거래일간에 거의 한 3거래일이죠. 오늘 제외한 3거래일 연속으로 또 기관에 대한 수급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어서 차트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제시 드리자면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고 또 전고점에 대한 부분들도 좀 돌파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41,600원 제시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1,1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손절가가 11,100원이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손절가가 얼마죠? 아유, 죄송합니다. 31,100원으로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화장품 제조로 종목 구해해 주셨습니다. 일단 중국 소비 관련주 하면 화장품 빼놓을 수 없겠죠. K뷰티 열풍이 정말 대단한 것 같던데 이런 관심에 좀 이렇게 종목을 구해해 주셨고요. 자, 목표가는 41,600원, 손절가는 31,1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또 중국 관련주에 좀 관심 있으신 다른 시청자분이 보이는데요. 게시판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창성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보도록 할게요.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서 엔터주 쪽 한번 잡아볼까 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하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자, 화면으로 먼저 요약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도 중국 관련주에 좀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 시청자님입니다. 중국 그리고 엔터주 이렇게 둘 다 놓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강호진 전문가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또 중국 그리고 이 엔터주 안에서 중국발 호재를 좀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보고 있는 종목 하나 있으실까요? 네, 사실 살짝 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엔터주를 말씀을 하셨는데 뭐 대표적인 3사 회사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면 너무 지루해하실 것 같아서 다른 기업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기업명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키이스트라는 기업인데 아까 이제 강현재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후에서 이제 드라마, 한국 드라마 카테고리가 복원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지드래곤이 지금 중국에서 CF를 CF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로 봤을 때 지금 사드 배치 이후, 사드 보복 이후에 4년 만에 지금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점점 이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정리가 되셨나요? 네, 갑자기 사례가 들려가지고. 네, 일단 시진핑 방안에 대한 이슈가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하반기로 좀 연기가 되기는 했으나 그래도 이런 중국 소비주에 관련된 그런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도 그 이슈를 가지고 좀 강한 흐름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이슈로 좀 한 번 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이미 빅히트 엔터에서 이 빅히트 재팬을 통해서 지금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이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키이스트와는 계약이 좀 만료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방탄 관련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꼭 유념을 해두시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정치 테마나 대선 테마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연관이 없다라고 공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이 그런 경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 확실히 해주신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봤을 때 드라마 제작사로도 새롭게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바로 가격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조정을 좀 겪으면서 지금 매물대 구간에서 악성 매물을 조금씩 소화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조금씩 담아가지고 있다. 게다가 지금 장기 이평선 수렴해 있는 가격대에서 이탈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목표가를 잡아보자면은 짧게 직전 고점 부근인 3,3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700원 정도로 짧게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이스트로 종목 구해 주셨네요. 목표가는 3,300원, 손절가는 2,700원 잡아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 또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해드린 모든 종목들 꼭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할게요. 화이팅!
오늘도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쉽겠지만 좀 아쉬운 분들 저희가 노란톡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보이시죠? 클릭하고 바로 넘어오시면 저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와 보시고요. 자, 오늘 구해줘 스탁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참고해보시고 또 내일도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호진, 강현재 전문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